종교적 죄악과 범죄를 구분하고 죄형 법정주의라는 근대 민주주의 형법의 대원칙을 확립했으며 고문 금지와 사형 폐지를 주장한 형사법학에서의 불멸의 고전이다. 4장 죄형 법정주의. 형사사법체제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모든 훌륭한 입법의 근본 목적이다. 체사레 베카리아. 법고전 산책 4번째 강의는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입니다. 저자 이름이든 책 제목이든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학, 특히 형법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고 저술입니다. 베카리아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3명의 탁월한 사상가인 로크, 몽테스키우의 루소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특히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 서론에 루소를 위한 헌사를 남겼습니다. 어두컴컴한 서재에서 고독한 연구를 통해 결실을 거두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진리의 씨앗을 처음에 뿌린 용기 있는 철학자, 그에게 인류는 커다란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 사회계약론이 1762년 출간되었으니 청린 베카리아는 이 책을 바로 읽었을 것입니다. 범죄와 형벌은 2년 뒤인 1764년에 출간되는데 베카리아가 만 26세 되던 해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미미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베카리아는 대학에 진학한 후 몽테스키우의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읽고 프랑스 계몽주의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인의 편지에 대해서는 2장 법의 정신 강의에서 살짝 언급했습니다. 로크, 몽테스키우, 루소 세 사람 모두 사회계약설의 기초에 정부와 법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 말하지만 범죄와 형벌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탐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몽테스키우의 법의 정신이 범죄, 형벌, 형사사법권의 문제를 다루지만 본격적 검토는 아닙니다. 베카리아는 말합니다. 형벌의 잔혹성과 형사 절차의 난맥상을 연구하고 그와 싸워온 인간은 거의 없었다. 몇 세기에 걸쳐 누적되어 온 잘못은 일반적 원리에 비추어 폭로하고 뿌리 뽑고자 한 시도는 거의 없었다. 또한 불변의 진리만이 지닐 수 있는 힘을 통해 가장 냉혈적인 잔혹함을 오랫동안 공공연하게 실행해온 권력의 제약 없는 횡포를 견제하고자 하는 시도도 거의 없었다.
불메리 법률가 몽테스키에도 이 문제를 대충 건드리고 말았다. 나는 이 위인의 빛나는 발자취를 따를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내 글을 읽을 사려 깊은 독자라면 그의 토대로부터 내가 나아가는 바를 식별해낼 것이다. 형벌의 잔혹성과 형사 절차의 난맥상을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베카리아는 밀라노에서 생활하면서 베리 형제의 후원과 지도를 받으며 범죄와 형벌을 집필했습니다. 특히 피에트르 베리는 18세기 이탈리아 문화와 학술 분야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밀라노에 가면 이 사람의 전신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는 베카리아보다 10년 연상의 인물로 베카리아의 멘토였습니다. 만 26세 청년 베카리아의 저자 범죄와 형벌은 유럽 전체에 열풍을 일으킵니다. 당시 유럽 각 나라의 형사사법은 베카리아가 모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무관심과 풍요한 나태에 희생된 약자들의 신음소리, 증거도 없이 혹은 정체불명의 범죄를 처벌한답시고 쓸모없고 지나친 잔혹함으로 배가 된 야만적인 고문들, 비천한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수단, 다시 말해 불확실성이란 수단으로 인해 한층 악화된 수감시설의 공포감,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을 집필하면서 가졌던 결연한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압제자가 내 주장을 접한다면 그건 내게 두려워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압제자는 독서의 취향을 갖고 있지 않기에 내가 걱정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인류의 권리와 불굴의 진리를 옹호함으로써 폭정과 무지에 희생되어 온 불행한 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죽음의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구제해낼 수 있다면 온 인류가 경멸하더라도 환희에 넘치는 그 무고한 자의 감사와 눈물은 내게 충분한 의료가 될 것이다. 베카리아도 사람인지라 출간 이유를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시쳇말로 국가나 교회에 의해 찍힐 테니까요. 그러나 그는 이 걱정을 압제자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위트를 던지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식인의 사명을 밝히면서 각오를 다집니다. 베카리아는 이 책을 발간하고 볼테르를 비롯한 유럽의 계몽사상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습니다. 베카리아는 계몽사상가들의 초청으로 파리를 방문해 열렬한 환영을 받았죠. 그런데 베카리아는 사교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울증도 있었다고 합니다. 3주 정도 파리에 머무르다 밀라노로 돌아옵니다. 이후 베카리아는 교수가 되지만 큰 학문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 하나로 근대 형법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범죄와 형벌은 동서고금을 떠나 형사사법의 개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영문으로 된 이 책을 수업 시간에 강독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번역자인 서울대 한임섭 교수는 저의 사형이십니다. 저는 대학원 수업 시간에 이 책을 필독서로 정합니다. 국가 형벌권을 다루는 사람, 이를테면 경찰, 검사, 법관 등이 봐야 할 단 한 권의 책을 고른다면 바로 이 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